추수감사절 밤,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너 같은 은혜 없는 놈이 우리 집안에 왜 들어왔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테이블 위를 가로지르며 어머니의 손이 떨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순간부터 너희가 후회할 복수가 시작될 테다. 그날 저녁, 서울의 번잡한 강남 아파트에서 우리는 미국식 추수감사절을 치렀다. 아버지가 미국 유학 시절부터 고집스럽게 지켜온 전통이었다. 칠면조 대신 구운 닭고기와 김치찜이 섞인 메뉴, 그리고 그 위에 얹힌 억지스러운 가족의 미소. 나는 28살, 직장인으로서 이 집안의 완벽한 후계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항상 나를 꿰뚫었다. 민준아, 너는 왜 항상 그렇게 무표정하니? 어머니가 웃으며 물었지만 나는 대답 대신 와인 잔을 기울였다. 그 말은 갑작스러웠다. 디저트가 나올 차례 아버지가 갑자기 포크를 내려놓고 나를 노려보았다. 은혜 없는 놈,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그런데 너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여보, 그만해요 라고 속삭였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다. 내가 내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키운 게 실수였어.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할 판이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슴이 터질 듯 뜨거웠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치듯 떠오른 기억 15년 전, 그 비밀스러운 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안에 든 편지와 사진들, 아버지의 서명이 적힌 문서, 그리고 내가 대신 짊어진 죄, 모든 게 시작된 그날, 나는 12살이었다. 아버지의 회사, 대형 건설사 한성건설의 사무실. 밤늦게 아버지가 나를 데려가 민준아, 이건 우리 비밀이야 라고 속삭이던 그곳. 그는 경쟁사의 기밀을 훔치라고 지시했다. 어린 내가 컴퓨터에 접근해 파일을 복사한 그날, 우리는 체포될 뻔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앞세워 아들이 장난쳤어요 라고 변명하며 빠져나갔다. 나는 경찰서에서 울며 사과했고 그 후유증으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아버지는 내 덕분에 가족이 살았어 라고 했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그는 그 기밀로 회사를 키웠고 나는 그림자처럼 살았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복수. 하지만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한국 사회의 그늘진 면을 파헤치는 체계적인 복수. 아버지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내가 왜 이 가족의 희생양이 되었는지 밝히는 것. 다음 날 아침, 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성건설의 마케팅 팀장 자리, 5년간의 헌신을 버리고. 어머니가 전화로 울며 민준아,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나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라고만 답했다. 서울의 겨울 거리를 걷다 보니 옛 친구 지훈이가 생각났다. 그는 변호사로 일하며 과거 우리 사건을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민준아, 너 표정이 왜 그래? 추수감사절에 무슨 일 있었어? 지훈이가 웃으며 물었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배신, 내가 대신한 죄, 그리고 그날의 모욕. 지훈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건 범죄야. 내가 미성년자였을 때 부모가 이용한 거지. 증거가 있으면 소송 걸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소송이 아니야. 더 깊은 복수. 아버지의 비밀을 폭로할 거야. 그로부터 일주일,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먼저 아버지의 회사 내부망에 접근했다. 과거 내가 해킹했던 그 기술을 다시 썼다. 한성건설에 숨겨진 파일들 뇌물, 조작된 입찰, 환경오염 은폐. 아버지는 20년간 일을 쌓아 올린 제국이었다. 하지만 그중 가장 큰 비밀은 15년 전의 그 사건. 나는 복사한 파일을 복제해 익명으로 언론에 보낼 준비를 했다. 동시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아버지가 왜 나를 그렇게 부른지 아세요? 그날 밤의 진실을 알려줄게요.
편지에는 사진이 동봉되었다. 어린 내가 경찰서에서 울고 있는 모습, 아버지의 손이 내 어깨를 누르는 장면. 그러나 복수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아버지가 먼저 움직였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니 문이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아, 내가 한 짓 다 알아. 회사 서버에 손댄 거. 그의 눈빛이 차가웠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그 은혜 없는 놈이 왜 은혜를 모르는지 알려줄게요. 우리는 대치했다. 아버지는 내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아직도 모르나? 라고 던졌다. 어머니의 병. 암 진단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내 복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재발했어. 이제 그만해.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어머니의 병은 가족의 비밀이었다. 10년 전 아버지의 불륜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시작된 위암. 나는 모든 걸 멈췄다.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미소 지었다. 민준아, 내 아버지 말 들었어. 하지만 나도 알아. 그날 밤 이 어머니의 고백이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너를 이용한 거야? 나는 반대했지만 가족을 지키려면. 미안해.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포옹하며 속으로 울부짖었다. 이 가족은 모두 공모자였다.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나는 어머니의 병을 이용해 아버지를 압박했다. 아버지, 어머니 수술비는 제가 대요. 대신 회사 지분 30%를 양도하세요. 아버지는 분노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서류에 사인했다. 동시에 나는 언론에 일부 파일을 유출했다. 한성건설 뇌물 의혹 헤드라인으로 뉴스가 터졌다. 주가는 폭락, 아버지의 동료들이 등을 돌렸다. 그는 나를 원망의 눈으로 보았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게 은혜예요, 아버지. 제가 갚는 은혜. 시간이 흘렀다. 3개월 후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제국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파산 직전 나에게 빌었다. 민준아, 용서해. 내가 없으면. 나는 웃었다. 늦었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나는 남은 파일을 모두 공개했다. 아버지의 모든 비밀 불륜, 횡령, 그리고 15년 전에 나에 대한 이용. 재판이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감옥행,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재판 중 아버지의 변호사가 증언했다. 피고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그랬다. 민준 씨가 해킹한 파일은 조작된 것이다. 증거? 내 컴퓨터 로그. 내가 복수 중 일부 파일을 왜곡한 흔적. 나는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의 마지막 카드그는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너도 범죄자야. 민준아. 재판장은 나를 체포했다. 감옥에서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나를 파괴했다. 어머니의 편지. 민준아, 우리는 모두 잘못됐어. 용서해. 이제 나는 감옥에서 이 글을 쓴다. 아버지는 풀려났고 어머니는 회복 중. 누가 옳았을까? 가족의 사랑인가? 정의의 복수인가? 여러분이 판단하라.